안녕하세요. 차에 미쳐있는 남자 차미남입니다. 드디어 신형 아반떼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역대급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새로운 시도로 인해 파격적이었으나 일부 혹평을 받기도 했던 소나타와 달리 좀 더 완성도 높은 디자인으로 국내외에서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각형을 자동차 디자인에 접목시킨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삼각형은 자동차 조형 요소에서 금기시 되어 있기도 하죠. 그래서인지 기존 6세대 아반떼 페리의 경우 삼각대라는 별명으로 놀림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7세대 아반떼는 기존 모델을 습작이라고 하는 듯 차체의 수많은 곳에 삼각형 요소를 접목시키면서도 매우 완성도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디자인 외에도 다양한 장점을 내세우며 홍보에 나섰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가장 핫한 차종을 꼽으라면 XM3가 그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XM3의 경우 1만 5천 대의 계약을 성사시키며 같은 기간 동안 창사 이래 가장 많은 계약 대수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소형 SUV 세그먼트를 공략 중인 XM3의 성공 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회사 내부에서도 경쟁차를 소형 SUV에 국한시키지 않고 아반떼와 K3 등의 준중형 세단을 경쟁자로 설정하였는데요. 실제로 첫 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기존 준중형 세단에서 소형 SUV로 많이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XM3의 경우는 SUV의 높은 최저 지상고와 세단의 루프라인을 가지고 있어 두 가지 시장을 모두 공략하고 있습니다. 즉, XM3와 새로 나온 아반떼는 경쟁차라고도 할 수 있죠. 단종된 SM3의 자리도 XM3가 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XM3는 기존 아반떼 고객도 흡수하며 높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는 르노 삼성의 이런 상승 기세를 견제하듯 매우 적절한 타이밍에 신형 아반떼를 선보입니다. 물론 북미를 비롯한 많은 시장에서 판매하는 아반떼를 XM3의 출시 시기에 맞춘 것은 아니겠죠. 아무튼 신형 아반떼의 등장이 XM3의 돌풍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먼저 크기를 잠시 비교해 볼까요? 신형 아반떼의 경우 전장은 4650mm, 전폭 1825mm, 전고 1420mm, 휠베이스는 2720mm로 기존 6세대 모델보다 크기를 키웠습니다. XM3보다는 전장은 80mm 길고 전폭은 5mm 크며 전고는 150mm 낮고 휠베이스는 동일합니다. 오늘은 신형 아반떼에는 있고 XM3에는 없는 것 5가지를 다뤄보며 간단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현대 디지털 키입니다. 신형 소나타에 먼저 적용되었던 사양이죠. 페이스리프트된 그랜저에는 적용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었는데요. 3세대 신형 플랫폼을 쓰는 모델답게 아반떼에도 현대 디지털 키가 적용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의 NFC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이 키가 되어 문을 열고 잠글 수도 있으며 스마트폰 앱을 통해 도어를 열거나 잠그기, 원격 시동, 트렁크 열기 등이 가능합니다. 키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도 있으니 여러모로 편리한 기능이죠. XM3에도 비슷한 기능이 들어가는데요. 바로 이지 커넥트 기능입니다. 앱을 통해 도어를 열고 잠그고 경적과 전조등 켜기 등의 작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대 디지털 키와 차이점은 스마트폰 자체를 키처럼 인식해서 도어를 열 수는 없고 원격 시동과 키 공유는 되지 않습니다. 신형 아반떼에는 있고 XM3에는 없는 것 5가지 중 두 번째는 LFA, 즉 차로 유지 보조 기능입니다. 기존 아반떼에는 차로 이탈 방지 기능만 있었는데 신형에는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을 전사양 기본 적용하였습니다. XM3의 경우도 차로 이탈 방지 기능은 적용이 되어 있죠. 하지만 차로 이탈이 예상될 경우 스티어링 조향을 통해 이탈을 방지해주는 기능으로 차로 중앙을 유지해주는 기능은 아닙니다. 또한 아쉽게도 전사양 기본 적용은 아니며 1.6 LE 플러스 이상, 1.3 터보 RE 모델 이상에만 기본 적용되며 나머지 트림은 옵션 선택 또는 미적용입니다. 아반떼는 차로 유지 기능을 기본 적용시키며 좀 더 편리하게 ADAS를 사용할 수 있고 경쟁 차량 대비 한 단계의 우위 사양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형 아반떼에는 있고 XM3에는 없는 것 5가지 중 세 번째는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와 무선 애플 카플레이입니다. 최근 차량들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변화하고 있죠. 기존에는 차량의 내비게이션 선택이나 적용 유무가 중요한 사항이었지만 최근에는 대부분의 차량이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연결을 통해 카카오 내비, 티맵 등 다양한 내비를 선택하고 편리하게 업데이트도 할 수 있죠. 다만 아쉬운 점은 대부분의 차량이 유선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즉 스마트폰과 차량을 케이블을 통해 연결시켜야만 사용이 가능하죠.
신형 아반떼의 경우 트레일 블레이저에도 적용된 바 있는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와 무선 애플 카플레이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미 사용해본 분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사양으로 무선 충전 시스템과 함께 이용한다면 거추장스러운 케이블 없이 일석이조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형 아반떼에는 있고 XM3에는 없는 것 5가지 중 4번째는 교차로 대항차 기능이 포함된 전방 충돌 방지 기능입니다. 전방 충돌 방지 기능은 XM3에도 있는데요. 하실 분들도 계시죠? 네, 맞습니다. XM3에도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차량, 보행자, 자전거를 인식해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6세대 아반떼의 경우는 트림에 따라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적용되어 있었고 차량만 인식하는 기능이었습니다. 7세대 신형 아반떼에는 XM3에 들어있는 차량, 보행자, 자전거를 인식하는 전방 충돌 방지 기능에 신형 그랜저에 처음 적용되었던 교차로 대항차 기능도 적용되었습니다. 교차로 대항차 기능이란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때 마주오는 차량이 감지되면 긴급 제동되는 기능입니다. 기존 직선 도로를 넘어 차량 감지 범위를 교차로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신형 아반떼에는 있고 XM3에는 없는 것 5가지 중 5번째는 LPI 엔진 라인업입니다. 르너 삼성의 경우 LPI 라인업이 다양하고 QM6의 경우는 동급 유일의 LPG 엔진 탑재로 높은 판매량을 올리고 있죠. 그에 따라 XM3의 LPI 라인업 도입을 기다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1.3 터보 가솔린과 1.6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만 투입된 상태입니다. 아반떼의 경우는 1.6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을 주력으로 1.6 LPI 라인업도 같이 선보였습니다. 유지비 절감으로 인해 LPI 라인업을 선호하는 분들도 있으니 선택권이 다양한 셈이죠. 거기에 추가로 1.6 하이브리드와 1.6 터보의 N라인 아반떼도 나올 예정입니다. XM3에도 추후 하이브리드 라인업과 LPI 라인업 추가 소식이 있는 만큼 모든 라인업의 출시 이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추가로 아반떼의 경우 64가지 컬러의 앰비언트 라이트와 10.25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0.25인치 인포테인먼트가 연결된 파노라마 모니터도 인상적입니다. 어떠신가요? 최근 신차들의 디자인과 사양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등급을 초월한 사양 도입도 많아지고 디자인도 더 파격적인 형태로 과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차종의 등장으로 인해 즐거운 고민거리가 늘고 있습니다. 신형 아반떼의 경우도 예상을 뛰어넘는 과감한 디자인과 사양 적용으로 많은 관심이 가는데요.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다양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신형 아반떼 등 다양한 신차 소식, 차미남만의 분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차에 미쳐있는 남자 차미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